안녕하세요. 스토리메이커 김영희입니다. 제가 소개할 구도심은 군산 역전종합시장입니다. 1965년에 개설된 상가주택건물형 시장입니다. 지금은 내흥동으로 이전했지만 1912년부터 2007년까지 군산역에 있어서 역전종합시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뻘 바닥에서 장화를 신고 장사를 하였고 고무다라이에 상품을 이고 와서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 설치, 상인의 교육장과 화장실 신축 및 160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골목떡집은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원조 찹쌀 호떡은 약 50년, 무남 채소는 약 40년 이상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인들에게 시장이란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청춘이 있고 친구가 있는 삶의 쉼터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군산역이 내흥동으로 이전하면서 장사꾼들의 왕래가 축소되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디지털 시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인생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과 언택트 시대에도 전통시장의 매력을 잘 살려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 역전종합시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군산 구도심 스토리메이커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싸정거리와 객주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계복교회 보이세요? 우리 군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계복교회 앞에 싸정거리에 이정표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싸정길이 40-2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 싸정길이 어디까지 되는지, 저 40이 어디로 끝나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복교회 앞에 길을 건너서 영동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상가를 살펴보니 여기 보이시죠? 싸정길 13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을 바로 이어서 여기 가구점 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싸정길 24가 보이시죠? 아까는 간판이 작았지만 군산 원형 농협이 잘 보이시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싸정길이 계속 이어져요. 들어왔던 길을 이어서 계속 보면 여기 싸정길 29가 보이시죠? 이제 그 40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쭉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골목에 나왔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 이정표가 어디 있을까? 찾았다! 드디어 싸정길의 마지막이네요. 여기가 40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싸정길은 계복교에서부터 이 도로 끝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배운 싸정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주택과 몇 개의 상가로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상권의 중심이었어요. 군산 구도심 중 예전에 싸장거리는 인근 죽성 포구와 가까워 일대에 여인숙이 많았고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객주거리도 조성돼 있었어요. 군산 개항 당시 객주가 무려 90명이었다고 해요.
그 객주들은 일제 강점기에 죽성 성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세력을 막아 객주 종합을 만들어 저항 운동도 펼쳤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은행 자리에서 원역 골목 주변까지 일제 강점기에는 호화찬란했어요. 지금부터 약 80년대, 90년대는 카페 골목이었는데 그 이름이 오케이 카페, 올림픽 카페, 오리엔탈 카페, 차이나 카페 등 이국적인 상호가 많았어요. 카페 골목도 많은 것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는 굉장히 성행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 흔적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광복 후에는 음식점이 골목으로 바뀌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식당이 남아있어요. 군산은 전라도 지역 세 곳을 모아 서울로 올려보내는 군산창이 있고 죽성포구, 경포구, 나포구, 서포도 많은 포구로 객주들이 함께 많이 모이고 더불어 싸전거리도 함께 크게 발전했던 번화한 도시였어요. 싸전거리가 비록 일제 강점기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쇠락했지만 다행히 현재 그 주변은 상권이 잘 형성되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으로 점차 소외될 수 있는 위기가 있으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옛 모습을 과거로 두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산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토리메이커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세창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세창병원은 1924년 강세영 원장님에 의해서 세창의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곳은 단 4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세창의원이 한 군데인데요. 강세영 원장님은 교육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중등학교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 당시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공중위생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진찰을 잘해서 소아과의 태두로 불렸던 강 원장님은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무료 진료는 1945년 광복 이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민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고 가난한 자들까지도 섬기셨던 강 원장님은 1977년 봄까지 진료를 하시다가 그 이후 6년 후인 1983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원 자리는 남아있지만 병원으로서의 명목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현재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일제 강점기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 의료 진료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부족함 없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메이커 박진숙이었습니다. 물빛 희망 군산시 공설시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메이커 원금현입니다. 같이 공설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군산 구시장길 이곳 공설시장은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있는 이곳 구도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산의 개항 이후 과거 경포장이 개설되던 오늘날의 중동 로터리에 개설된 소규모 시장이었습니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풍부한 쌀과 물산을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군산선의 역이 생기면서 역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1918년에 세운 시장이며 시장의 역사는 100년에 이릅니다. 이곳 공설시장은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주변에 새벽시장이 있는 역정 종합시장과 신영시장과 함께 군산의 상권을 이끌고 있으며 지방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장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춰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식품과 의류, 화해, 잡화 등을 판매하며 군산의 상권을 주도하는 중심 시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설시장에 대한 홍보와 발전을 바라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군산만의 특성 있는 공설시장의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공설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장님 콧물 닦고 가실게요. 미안해. 팔이 너무 생겨라. 미안하다. 저기 이렇게 찍히. 안녕하세요. 스토리메이커 김유정입니다. 군산에 잊혀진 거리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1918년 장제시장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감을 도산매하는 거리라고 해서 감도가라고도 불리었고, 감을 한 접씩 넣고 우려내는 큰 탱크와 항아리, 독이 많은 마을이다 하여 감독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여기서 감 한 점은 몇 개를 말하는 걸까요? 네, 100개입니다. 어릴 적에 아빠와 함께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거리마다 먹음직스러운 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빠와 포대에 가득 감을 담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시를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 즐겨 먹었던 먹시는 우리나라 토종감인데요. 종 모양으로 작고 감이 익을 무렵 표면에 검은 반점이 생겨난다 해서 먹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감독거리는 가을이 왔음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감을 사러 나온 사람들과 인근 지역, 진안, 봉동 등지에서 감을 팔기 위해 온 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지요.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는 술을 파는 대포집과 해장국집, 뻥튀기, 엿가게 등 여러 상점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 성을 사고 파는 율락가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에는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낡고 황폐한 거리로 남아있어 뜻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스토리 메이커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현재 뻥튀기 가게 대여섯 곳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을 감독 본연의 거리로, 또 여성의 성이 더 이상 상품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먹싯빛의 홍등으로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상징적인 장소나 축제로 재조명되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감성 스토리메이커 알맹입니다. 유튜로 덕후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군산시 대명동에 위치한 양키시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부터 작은 규모의 시장이 있었던 이곳은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향기나고 때깔 좋은 양인들의 물건들을 파는 이곳은 호황을 이루었지요. 7, 80년대 들어서는 중저가 의류시장의 이미지로 많은 점포들이 즐비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상점들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번영 속 사람들의 개인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이 앞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 스토리메이커 알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사친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친구들과 함께 신영시장을 비롯한 구두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콩이도 같이 가요. 이곳 지금의 신영시장은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영시장의 옛 모습은 김제부터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나르는 철도가 있었고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으로 배의 접안도 용이했습니다. 또 신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었죠. 특히 이곳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제일 큰 가등 정미소가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졌던 명창이나 가무 공연도 명월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인들이 향나무를 많이 심어서 향나무가 200여 그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향기 나는 군산 신영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나강변의 100년 전통 순대국밥이라 쓰여있는 이곳은 과거엔 물줄기 사이로 많은 옹기전이 있었습니다. 많았던 옹기그릇 가게가 사라지고 40-50년 전엔 4-5개가 존재했으며 현재는 한 곳에 도기점과 여러 돼지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옹기전에서 순대국밥집, 순대국밥집에서 돼지국밥집 골목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신영시장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옆으로 대장간 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간에는 식규류, 농기류를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 제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군산에 딱 한 곳만이 2대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간이 있어서 여기가 대장간 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마제의 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마제는 8마리의 말이 뛰는 형국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언덕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팔마제의 산줄기가 지금의 99다리까지 쭉 뻗어 있어 그곳에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팔마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마제에 철도가 놓이면서 산이 잘려나가 지금은 완전한 평지가 되었습니다. 팔마제는 군산선과 옥구선이 갈라지는 곳으로 군산의 관문 역할을 했던 장소였던 만큼 이곳에서 새벽마다 쌀시장이 섰던 것입니다. 이 쌀시장은 군산을 비롯해 금강 연안의 농민들까지 많이 이용했습니다. 쌀과 나락을 가득 실은 수레와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소와 말들이 뒤엉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레바퀴 수리소와 정미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기억하기 위해 팔마제라는 카페도 있는데요. 농협과 미국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전시관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여사친TV가 소개한 구도심의 이야기였습니다.